자, 이어서 글로벌 시황센터가 되겠는데요. 간밤 유럽 증시는 영국이 가장 좀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약세 또는 약간의 강세 속에서 혼조 흐름을 보여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악재가 되고 있는지, 또 이어지고 있는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입니다. 지금 독일만 올랐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약간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세부 내용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요국 증시들 일제히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안에서도 독일 지수만이 소폭 오르는 데 그쳤고요. 그 상승폭마저도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면 프랑스 파리의 까크 지수는 0.1%가량 내린 채로 거래를 마쳤고요. 영국 지수도 0.44% 밀린 가운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증시만이 0.14%가량 강보합권에서 마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유로스톡스 50지수 살펴보시면 0.1%가량 이렇게 소폭 밀린 채로 거래를 마쳤고요. 4,284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선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조세를 나타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6%대를 대폭 웃돌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는 미국의 FOMC 의사록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안에서 주요국 증시들이 혼조세를 나타낸 가운데 유로스톡스 50지수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0.1%가량 밀렸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죠. 네, 국제 유가 살펴보시면 강달러 현상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진 영향 탓에 오늘도 1%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에는 2% 넘게 밀려났고요. 2.1%가량 하락한 79.2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간신히 80달러 선을 잘 지켜나가나 싶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80달러 선을 이탈하고 79달러 선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제 유가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궁금한데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중국 경제 위기감이 겹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했던 가운데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가 0.5%, S&P 500은 0.76, 나스닥이 1.15%,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역시 1.2%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심을 집중시켰던 7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7월 미국의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증가세를 이어간 점이 오늘 미국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인 가운데 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채권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이 실린 점이 중국의 경제 위기감을 높인 하루였습니다. 비구이 위안은 지난 7일 만기가 돌아온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 2종의 이자 2,250만 달러를 지불하지 못했으며 지난 상반기 중 최대 76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고 14일부터는 11종의 역내 채권 거래까지 중단한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와 기초 소재만이 상승했던 반면 정보통신, 임의소비재, 부동산, 헬스케어 등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258%, 달러 인덱스는 0.3%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미주호 증권이 매수 추천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209달러로 제시한 데 따라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대형 정유사 쉐브론의 주가는 0.38%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고 고가 모델은 모델 S와 X의 가격을 $10,000씩 낮춘 저렴한 버전을 출시한다는 뉴스로 테슬라의 주가는 3.16%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중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 따라 인텔이 이스라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타워 세마이컨덕터 인수를 포기했다는 뉴스로 양사의 주가는 물론 반도체 업종 전반에 악재로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2월 인텔이 타워 세마이컨덕터를 5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결정으로
타워 세미컨덕터는 자동차 등 소비자용 제품, 의료, 산업용 장비 등에 필요한 아날로그 반도체와 집착 회로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본사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고 생산 시설은 이스라엘을 비롯해 미국의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본 등에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인텔은 회사 인수 계획을 해지하게 됐으며 인텔은 세미컨덕터에 위약금 3억 5,3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으로 인텔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타워 세미컨덕터와 함께 일할 기회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각국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거래, 특히 반도체 관련 거래에 대한 승인을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산업 생산이 자동차 생산의 반등에 힘입어 1% 증가해 시장 예상치였던 0.5%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을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내 공장과 광산, 유틸리티 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장 가동률은 6월에 78.6%에서 7월에는 79.3%로 증가해 역시 시장의 예상치였던 79.1%를 넘어섰고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제조업이 7월 중 0.5% 증가하면서 6월에 0.5% 하락해서 반전됐으며 전달 3.9% 감소했던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은 7월에 5.2%가 대폭 증가했고 자동차를 제외한 공업 총 생산은 0.7% 증가했으며 자동차를 제외한 공장 활동은 5월에 0.4% 감소, 6월에 0.2% 감소세를 보였지만 7월에는 0.1%로 상승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례적인 폭염 등으로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틸리티의 생산량도 7월 중 5.4%가 증가해 지난해 3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2, 4분기 순이익을 발표한 미국 2위 소매업체 타겟의 주가가 오늘 3% 상승해 128달러 7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타겟은 1달러 80센트의 EPS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의 예상치였던 1달러 43센트를 상회한 것이었지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가 줄어든 248억 달러에 그쳐 시장 예상치였던 252억 달러를 하회했고 동일 점포 매출은 5.4%가 감소했지만 재고가 전년 대비 17% 이상 급감한 점이 긍정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회사 측은 올 한 해 이익 전망치를 종전의 7.75달러에서 8.75달러 사이에서 7달러에서 8달러 사이로 하향 제시했는데요. 소수자 축제 기간인 프라이드 기간에 LGBTQ 관련 상품 진열에 대한 보수적인 소비자들의 반발로 3개월간 타겟의 주가가 20% 이상 하락했으며 애널리스트들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영향을 받는 시기에 필수품 지출에 비해 뒤로 밀려나는 가정용 가구와 전자제품 같은 재량 상품이 주력 판매 상품인 타겟의 향후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컨퍼런스 보드의 7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마이너스 0.4%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8월 관할 지역 제조업 지수, 그리고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량이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마트를 시작으로 로스 스토어스, 돌 PLC, 루멘텀, OSI 시스템스, 테퍼스트리, MSG 스포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키사이트, 파패치, VIP숍, 그리고 나이스 LTD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시장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4거래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1%를 넘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일 종가 확인해 보시면 1.76% 하락한 2,52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3천억 원 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만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다시 한번 포착이 됐는데요.
여기서 외국인들은 18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관망세가 짙게 나타났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컸습니다. 이 매도 물량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서 1% 넘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도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하죠. 전기전자 sek터 내에서 반도체 투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일 시장에서는 0.45%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67,00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딱 67,000원에 걸려있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보셔야겠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 0.78% 올랐고요. 11만 5,800원에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실 때는 HBM과 관련한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HBM 시장을 살펴봤을 때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더 높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따라서 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 비교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2차전지 셋업체들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95%로 3% 가까이 되는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약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달간의 흐름 보시더라도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 하락하는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는 52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 밖에 삼성 SDI도 1.48% 밀려나면서 1%대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포스코 그룹주들 전일 시장에서도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5% 넘게 밀려나면서 5.41% 하락한 41만 5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일 아무래도 이 투자 심리 자체가 약화가 되면서 이렇게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중국발 리스크도 있었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점쳐지면서 환율도 많이 치솟았는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1,34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 상황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수급에도 영향을 주면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많이 빠져나간 영향이고요. 따라서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운수장비 섹터 내에서도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기업들도 함께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나마 인터넷 플랫폼주들에서는 네이버가 0.68%로 소폭 오르는 모습이 나타난 가운데 카카오의 경우에는 0.79%로 다시 한번 수급이 빠져나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셀트리온이 실적과 관련해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해서 이 셀트리온도 5.39%가량 밀려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테마성 움직임이 강했던 종목들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어제 시장에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화장품주들도 함께 하락을 했고요. 또 의류 관련 종목들 함께 또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월요일 시장에서까지만 하더라도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우선은 화장품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일제히 많이 올랐었는데 함께 조정을 받았습니다. LG생활건강은 7% 넘게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7.07% 밀려났고요. 46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또 아모레퍼시픽도 3.42% 하락한 12만 7,100원을 기록하면서 장중에 낙폭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이렇게 화장품 대형주들 뿐만 아니라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제조업체들의 주가까지도 어제는 다 그동안 올랐던 것을 뱉어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중국 소비주들 중에서 화장품주들 봤고요. 이제 섬유의복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의복 섹터 내에서 F&F가 5% 넘게 밀려났습니다. 5.06% 하락한 10만 6,900원 선을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그 밖에 한세시럽도 2.98%, 한섬의 경우에도 4.52%, LF도 4.08% 하락하면서 일제히 약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 중 하나가 중국의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었는데요. 이 소매 판매도 생각했던 것보다 부진하게 나왔고 디폴트 우려에다가 여러 가지 디플레이션이라는 등 이렇게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중국 경기로 인해서 또 중국으로 인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됐었던 이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전일 시장에서 일제히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고요. 2%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2.59% 하락한 878포인트에 마감을 하면서 결국에는 900포인트 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동반 매수를 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1,300억 원가량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1,6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최근 시장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6.4% 밀려났고요. 에코프로 BM도 4.56% 하락 마감했습니다. LNF도 2.07%가량 조정을 받았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이렇게 대표적인 2차전지 소재 종목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성일하이텍, 첨보, 또 나노신소재도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 첨보 같은 경우에는 17% 넘게 하락했습니다. 17.77% 하락한 13만 8,400원을 기록했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진했던 실적 탓에 첨보의 주가도 타격을 받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장중의 낙폭은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앞서서 금리 인상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지금 중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평가가 다시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점쳐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재부각되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의 투자 심리도 일제히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7.8% 밀려났고요. 6만 5천 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도 함께 타격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때문에 이렇게 타격을 받은 영향도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기 때문이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출액의 경우 작년과 비교했을 때 1.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4% 감소한 34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FN가이드의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영업이익은 추정치였던 547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822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0% 감소할 것이라는 증권업계 전망까지 나오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약세 시장 속에서도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무더기 상한가가 속출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전 파워로직스가 29.71% 강세를 나타냈고요. 모비스의 경우에도 29.9%, LS전선 아시아도 29.95% 오른 17,18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 서남도 29.9% 올랐고요. 고려제강의 경우에도 14.42% 올랐습니다. 또 이구산업의 경우에도 7%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사그라들지 않는 LK99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투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매수세가 많이 몰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신성 델타테크가 어제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거래 재개가 된 이후부터 신성 델타테크 쪽으로도 매수세가 많이 몰리게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전해져 왔고요. 보름 사이에 4배가량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던 수익률이 100%를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다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을 보실 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먹튀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서남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2대 주주였던 대표로 변경이 됐다는 점도 공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밖에 신성 델타테크도 이 회사 지분을 대량 보유한 일본의 기업 특별 관계자들이 주식 46만 5,387주를 매도했다고 지난 4일에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사이에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점이 약간은 찝찝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기관 투자자들도 전환사채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한몫 챙기기에 나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투자를 할 때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시장에서는 이렇게 매수세가 많이 몰렸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이번에 수정된 논문을 또 발표를 했는데 1차 초전도체로 볼 수 있다라는 발표가 새롭게 제시가 돼서요. 이런 기대감이 유입이 됐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